경기도 외곽,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자리한 작은 마을. 아직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이곳에는 70을 훌쩍 넘긴 이순의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순애의 집은 붉은 벽돌과 흙으로 지어진 단층 집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굴뚝이 하나 솟아있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10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과 한 딸은 모두 서울과 인천, 그리고 멀리 부산으로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라도 와야 정상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바쁜가 봐요. 동네 슈퍼주인 박영자 씨의 말에 순애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서 야근이 잦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자영업을 시작해 주말도 없이 일한다 했으며 딸은 아이들 학원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리고 가끔 전화 통화가 전부였지만 순애는 그마저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외로운 것도 익숙해지면 그저 하루지요. 순애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습관이 된 일찍 일어나기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채소 농사를 지을 때부터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가꾸는 일은 그녀에게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가을, 순애는 마당에 앉아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광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조용한 오후를 채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은 오후 2시 정각입니다. 다음은 청취자 신청곡 시간입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옛 가요는 순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23 마을 봄 축제에서 철수가 수줍게 건넨 쪽지. 춤 한번 추실래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50년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고추를 뒤집으며 옛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방문하는 찾아가는 이동 약국 약사. 김민호 씨의 물음에 순애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마을의 몇 안 되는 젊은이 중 하나였고 노인들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외로운 것도 익숙해지면 그저 하루지요.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래도 자식분들이 종종 찾아뵙나요? 다들 바빠 명절에나 얼굴 보지. 순애는 혈압약과 관절약을 받아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순애는 작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 위 선반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흑백 사진부터 아이들의 졸업식, 그리고 마지막 가족 모임이었던 남편의 칠순 잔치 사진까지. 철수는 그 잔치 후 3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말고 평안히 쉬어요. 남편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는 것은 매일의 의식이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챙겨 먹고 나면 순애는 마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작은 시장에서 그녀는 반찬거리와 생필품을 사곤 했습니다. 순애 씨, 이 무 좀 보세요. 싱싱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채소 장수의 말에 순애는 미소 지으며 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또래 할머니들과의 짧은 대화는 그녀에게 소중한 사회적 연결고리였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국수집에서 냉면 한 그릇을 먹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 또 혼자세요? 아들 며느리는 언제 와요? 국수집 주인의 물음에 순애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질문에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이 그녀의 저녁 일과였습니다. 가끔은 동네 노인회관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사진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을 배우는 일은 순애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순애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두 남자가 그녀의 집 앞에 서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무언가를 의논하는 듯 했습니다. 이 동네 곧 재개발 들어갑니다. 빈집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사시긴 하네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담장 너머로 순애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순애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을에 돌던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인근 마을들이 하나둘씩 재개발된다는 이야기.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그들은 명함 하나를 담장 위에 놓고 갔습니다. 동서개발 주식회사. 순애는 명함을 집어들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아침 일찍, 때로는 저녁 무렵. 순애의 평화로운 일상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의 꽃과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 갑자기 대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집 앞에 서더니 어제 본 남자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이 내렸습니다. 눈에 띄게 비싼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이 그 집이에요? 이런 허름한 집에 누가 산다고? 그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들은 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순애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할머니, 계셨군요. 제가 동서개발 대표 고영식입니다. 고 대표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반말이었습니다. 순애는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개발 들어가요. 이런 집은 이제 무의미해요. 다들 나가고 계세요. 고 대표의 말투는 친절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강압적이었습니다. 옆에 선 직원이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지금 나가시면 이삿값 포함해서 1,000만 원 드릴게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순애는 안경을 꺼내 서류를 자세히 보려 했지만 고 대표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돈은 바로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이 집은 제게 소중한 곳이에요.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고 추억이 많아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고 대표는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허가도 안 난 흙집이에요. 구청에 민원 넣으면 금방 철거당해요. 그 전에 제가 좋게 해결해 드리려는 거예요. 이 집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집이에요. 남편이 모든 서류를 갖추고 허가요? 하하, 그런 오래된 집에 무슨 허가가 있겠어요? 어르신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 대표의 비웃음 같은 말투에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생 다투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런 무시하는 태도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결정할 수 없어요. 자식들과 상의해봐야. 자식분들요! 다들 멀리 사시죠? 이런 낡은 집에 관심 있을까요? 순애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승낙으로 오해한 고 대표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직원이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생각해볼게요. 지금은 돌아가 주세요. 순애가 대문을 닫으려 하자 고 대표는 갑자기 발을 대문 사이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이 동네 이미 70%가 계약했어요. 늦으면 조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발 가주세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고 대표는 마지못해 발을 빼고 물러섰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동네는 곧 공사판이 될 거예요. 검은 차가 떠나고 순애는 집 안으로 들어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마당의 꽃들과 남편이 심은 감나무,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순애는 벽장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꼭 간직하라고 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순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그 땅.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등기가 10년 전 남편의 사망 후 순애의 이름으로 변경된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련해준 이 서류가 지금 우리 집을 지켜줄까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순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그녀는 아침 일찍 유일한 자신의 아군이라 생각되는 약사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 선생님, 혹시 좋은 변호사 아시나요? 다음 날 아침 예고한 대로 고 대표는 직원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바로 짐 정리해 드릴게요. 순애는 조용히 등기권리증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합법적인 등기도 있고 준공허가도 있어요. 고 대표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런 낡은 종이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발직으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이런 법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아요. 나가주세요. 이 땅은 제 겁니다. 증거도 있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고 대표는 갑자기 인내심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하, 증거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 대표는 직원에게 눈짓했고 그 직원은 빠르게 마당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순애가 따라가며 말했지만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이런 집은 안전 점검도 필요해요. 위험하게 생겼는데 순애는 갑자기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약 가져왔어요. 약사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침착하게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낯선 분들이 왜? 고 대표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젊은이, 여기는 개발구역이에요. 할머니 설득 좀 도와주시겠어요? 고집 부리시다가 나중에 손해보실까봐 걱정돼서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서류 보여드렸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고 대표를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강압적인 방식은 불법입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고 대표는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 대표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일부러 순애의 마당 쪽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곧 철거입니다. 철거. 그냥 고집 부리지 마시고 빨리 나가세요. 다른 분들은 다 계약했어요. 순애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가 주세요. 이 땅은 제 겁니다. 증거도 있어요. 하하, 증거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 대표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존재가 그들을 주저하게 만든 듯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은 더 이상의 언쟁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일 다시 올 거예요. 변호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동네는 다 비워질 겁니다. 차가 떠난 후 민호는 순애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변호사 소개해드렸는데 연락해 보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용기가 안 나서. 꼭 연락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떠난 후 순애는 마당의 의자에 앉아 멀리 보이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가 정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동네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순애는 민호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일까지는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던 순애는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왔구나. 예상대로 고 대표가 직원 3명을 데리고 순애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이 집 점검하러 오셨답니다. 고 대표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신고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불법 건축물 조사차. 불법이라니요. 이 집은 40년 전에 정식으로 지어진 집인데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이 건물은 허가 없이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철거 대상이라고 합니다. 순애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늘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서류는 평생의 보험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잠시만요. 제가 서류를 가져올게요. 순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등기권리증과 함께 노란색으로 변한 중공허가서를 찾아냈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온 순애는 공무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집은 1981년 준공허가를 받았고요. 땅도 제 명의입니다. 여기 원본 등기권리증과 준공허가서입니다. 공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 대표는 불안한 듯 서류를 함께 보려고 했지만 공무원은 한 걸음 물러나 서류를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네요. 이 서류들은 분명히 정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조일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은 고 대표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오래된 서류를 위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구청 기록과 일치합니다. 본청에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고 대표는 갑자기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서요. 할머니 집만 남으면 곤란하잖아요. 공무원은 문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 측이 불법 점거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불법 점거를? 고 대표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땅을 미리 계약 중인데요. 재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계약요? 그럼 권리자는 누구냐고요? 지금 이 서류상 권리자는 분명히 이순애 씨입니다. 공무원은 단호했습니다.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 대표는 입술을 깨물며 화를 참는 듯 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죠.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말에 고 대표는 결국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순애는 마당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승리한 것 같은데도 왠지 더 불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약을 먹지 않고 견디던 고혈압 증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다들 계약했다던데 할머니도 파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 팔아요. 이 집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순애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안 팔고 싶었는데 자식들이 자꾸 팔라고 해서요. 요즘 세상에 이런 동네에 누가 살겠냐고. 해가 저물고 순애는 저녁을 간단히 차린 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수도권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일이었지만 묘하게 그녀의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일부 개발업체들이 주민들을 속이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 볼까 고민했지만 바쁜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호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내일 꼭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 김지원은 순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서류를 잘 보관하고 계셨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서류를 분실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세요. 지원은 순애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안심시켰습니다.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공문을 보내 개발업체의 불법 행위를 경고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순애 씨, 빨리 오세요. 당신 집에 이상한 일이. 순애는 놀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마당 꽃밭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대문은 반쯤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순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까 검은 차가 왔다가 갔어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던 중 현관문 아래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음엔 더 심할 거예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누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순애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원은 즉시 경찰 신고를 권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직접 찾아왔습니다. 증거 사진부터 찍어두세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뚜렷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지원은 순애에게 조언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는 업체가 있으니 연락해 볼게요. 그날 오후 민호가 약을 가지고 순애의 집을 찾았습니다. 상황을 듣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너무하네요. 경찰은 뭐라고 해요? 증거가 부족하대.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동네 청년회 이야기해 볼게요. 번갈아 가며 집 주변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순애는 우편으로 도착한 등기 서류를 손에 쥐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정식 매입 의향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 대표의 이름은 없었고 새로운 담당자의 명함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애님께 먼저 저희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책임자는 이미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금액과 조건으로 협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면 정중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편지 끝에는 개발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편지를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애야, 세상은 결국 정의가 이기는 법이야.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왔잖아. 순애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변호사 지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더니 개발사가 바로 태도를 바꿨네요. 이제 할머니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세요. 원하는 조건을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고마워요. 지원 선생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 있게 대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할까?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을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개발사의 사과 편지가 도착한 지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동서개발은 주민들에게 재개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순애는 변호사 지원과 약사 민호의 도움으로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호가 순애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마을 회관은 이미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순애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고 몇몇은 자녀들과 함께 왔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곧 동서개발의 새 책임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고 대표와는 달리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뒤이어 무대에 오른 사람은 바로 고 대표였습니다. 그는 잠시 해임되었다가 다시 복귀한 듯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개발의 고영식입니다. 고 대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아파트 단지 조감도가 나타났고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 70%가 이미 동의하셨고요. 잠깐. 낮고 단호한 목소리.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가 앞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회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동의율, 저 땅은 포함 안 된 걸로 하세요. 고 대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습니다. 아, 이순애 할머니 오셨군요. 할머니 땅은 물론 그건 뭐 이미 계약 중이시잖아요. 계약? 당신과는 아무 협의도 한 적 없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관 앞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순애에게 건네준 USB 하나를 그녀가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고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어떻게 불법으로 저와 다른 주민들을 협박했는지, 어떻게 집을 손상시켰는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고 대표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협박 음해 불법? 그의 말을 자르며 마을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과 1명의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순애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고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영식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고 대표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회사 지시에 따라 제가 노인이긴 해도 바보는 아닙니다. 순애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쪽이 어르신들 상대로 어떻게 했는지 다 밝힐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순애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이윽고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계약 서명 강요당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도 무시당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권리를 따지나며. 다른 할머니도 일어났습니다. 고 대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경찰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 회관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회관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이순애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 싸워주셨네요. 주민들이 순애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애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개발사의 새 담당자는 굳은 표정으로 무대 위에서 사과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주민분들과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짧게 보도된 사건. 고령자 대상 부동산 갑질, 감사 착수. 순애의 집에 변호사 지원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덕분에 이 지역 어르신들 모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당신과 민호, 그리고 용기를 내준 이웃들 덕분이지.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받고 떠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결정이었습니다. 재개발 논란이 있은 지 2달이 지난 가을, 순애의 집 마당에는 국화꽃이 만발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노란 국화와 보라색 국화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순애는 그 꽃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꿔온 이 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집 앞엔 더 이상 낯선 남자들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곳곳에는 주민 친화적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발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원하는 주민들은 재개발 후에도 같은 동네에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순애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대문 밖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며느리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어머니의 싸움을 알게 된 자식들이 요즘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단다. 마당에. 며느리는 간식거리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너무 멋지세요. 우리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도와드렸을 텐데. 순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혼자 해결하길 잘했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며느리는 순애 옆에 앉아 함께 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을 지키실 건가요? 아니면 순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미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결정했어. 집은 팔기로 했단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지키시던. 응. 하지만 내 조건대로야. 개발사가 제안한 조건 중에 내가 선택한 거지. 순애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새롭게 태어나는 걸 보고 싶기도 해. 그리고 내 조건 중 하나가 이 땅의 일부에 작은 공원을 만들고 그곳에 국화를 심는 거야. 순애와 철수의 정원이라고 이름도 붙이기로 했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나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어. 바로 그 공원이 보이는 아파트.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지. 순애는 일어나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새로운 계약서와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동네 사람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멋진 건 아니야. 단지 내가 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지. 순애는 남편의 사진 앞에 조심스레 절을 올렸습니다. 40년 전 둘이 함께 이 집을 지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철수가 웃는 얼굴로 순애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했지요? 내가 우리 집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이 집에 이제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노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순애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소박한 떡과 과일, 그리고 막걸리 한 병. 모두가 순애의 용기에 감사하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순애 씨 덕분에 우리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이제 우리 노인들도 무시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에서 약사 민호와 변호사 지원도 함께했습니다. 민호는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순의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에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애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모두가 돌아간 후 순애는 한참을 말없이 마당 의자에 앉아 있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황금빛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텃밭에서 마지막 수확을 했습니다. 고추와 상추 그리고 늦은 토마토 몇 개. 이것들로 마지막 김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그녀는 마당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아들 가족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못했던 아들은 어머니의 투쟁 소식을 듣고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있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할 거야.
아들은 그동안의 미안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새 아파트도 도와드릴게요. 순애는 아들의 팔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번 일로 더 확실해졌지. 가족들과 함께한 점심 식사 후 순애는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홀로 남은 순애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내 땅은 내 땅이고 내 삶은 내가 지켜야죠. 순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들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꽃들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순애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낸 할머니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나이 들어도 내 땅은 내 땅이고 내 삶은 내가 지켜야죠. 이 한마디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